나는 아직도 아침이면 병원으로 출근하는 꿈을 꿉니다. 60대 중반의 전직 외과의사 박민수가명 씨는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가 병원을 떠난 날의 허전함과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평생 의사로 살아왔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깊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의 삶은 단지 직장에서의 은퇴가 아닌 존재의 은퇴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은퇴는 단지 일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어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사람에게 은퇴는 정체성과 가치, 사회적 위치의 변화이자 상실입니다. 특히 고위 전문직이었던 이들에게는 그 상실감이 더 극심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 속에서 맡아온 역할이 곧 나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의미도 같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 무기력, 정체성 혼란, 관계 단절,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유사한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은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할 일이 없어 생기는 지루함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헌신한 사람이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둔 뒤 삶의 의미를 잃고 무너지는 일은 마치 오랫동안 서 있던 기둥이 뽑혀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 박민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35년간 종합병원 외과에서 수많은 생명을 다뤘고 환자와 후배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65세 정년을 맞이하고 자리를 물러나면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오히려 소통의 단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에서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매일 내 판단 하나로 생사가 오가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우울감을 호소했고 결국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에게 역할 중심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가장 큰 상실감을 겪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직 고등학교 교장 이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그녀였지만 은퇴 후 갑작스레 삶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12시간 이상 머물며 바쁘게 살던 그녀는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법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죠. 그녀는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시도했지만 이전과 같은 보람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은퇴 후 1년 만에 불면증과 식욕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은퇴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한 기업 임원 김창현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 전략기획실 임원으로 일하다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며 여유를 즐겼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삶이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내 시간은 회사의 시간과 같았는데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이 없어지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도 삶의 리듬과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고 결국 그는 공황장애 증세를 겪으며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퇴직 후의 허전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중심이 일에 맞춰져 있었던 이들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겪는 심리적 정체성 붕괴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후의 우울증은 단지 기분 문제나 멘탈의 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실 반응이며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철저한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대안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체성을 직업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의 다양한 역할, 부모, 친구, 멘토, 취미인 을 사전에 찾아내고 스스로 그 정체성을 강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커뮤니티, 모임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계의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에서 인간관계를 설계하고 넓혀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역할이나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민수 씨는 나중에 자신의 의사 경력을 살려 노인 대상 건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나누면서 다시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고 현재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자 씨는 퇴직 교사들이 모인 독서 모임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김창현 씨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퇴직자들에게 기업 전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인생 2막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소진하는 단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더 깊이 있는 만족과 의미를 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퇴직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은퇴 후에 나를 고민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준비일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지켜내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은 정신적 건강 관리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이유는 일단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더불어 심리적 유연성 부족이 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 변화나 위기 상황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심리적 유연성이 부족하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유연성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심리학에서 심리적 유연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행동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이완 이론 릴렉세이션 실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데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그 반응을 너무 고집하거나 부정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잘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은 뇌의 스트레스 회복 능력을 높여줍니다. 은퇴와 심리적 유연성의 관계.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면한 상황에 고립되거나 이전의 직업적 정체성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람들의 약 40%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직장 상실이 아닌 자신을 재정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은퇴 후에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의식적인 훈련과 사고의 재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정신적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 마음챙김의 MINDFULNESS 훈련.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순간의 경험을 평가 없이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어 심리적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몇 분씩 현재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은퇴 후 찾아오는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챙김은 또한 불안 감소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활동. 은퇴 후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켓이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 엘버트 BANDURA의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신감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이 이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 외에도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 자원봉사 등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며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연결과 그 중요성. 은퇴 후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되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행동과 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도 확인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 아크서토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때 인간은 이 호르몬을 통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사람들은 직장 내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가족, 친구 또는 새로운 사회적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운동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 모임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 은퇴 후 정신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신체적 건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들은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규칙적인 운동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활동을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수영, 테니스와 같은 운동은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결론, 은퇴 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 결국 은퇴는 삶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이론들은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는 훈련,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 신체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 등은 은퇴 후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 나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과 준비입니다.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